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실과 2단원 생활 속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소단원 친환경 미래 농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6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친환경 농업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수업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 도입 이야기, 랑랑별 때때롱.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 알기. 세 번째, 친환경 농업의 의미 알기. 네 번째,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 알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6쪽에 랑랑별 때때롱 단원 도입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랑랑별 여행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 랑랑별 때때롱은 마다리와 새다리 형제가 랑랑별에 사는 때때롱과 메메롱 형제의 초대를 받아 랑랑별을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랑랑별은 지구에 살고 있는 마다리가 방귀를 몇 번 끼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하지만 랑랑별에 도착한 마다리와 새다리는 랑랑별의 모습이 소박한 시골의 모습과 비슷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 때문에 병들어가는 환경을 보면서 랑랑별 사람들은 소박한 현재의 모습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작정 생산을 늘리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안전한 먹을거리나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미래에도 우리들이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랑랑별 때때롱은 건정생 선생님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빌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마다리와 새다리가 랑랑별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랑랑별은 과학이 발달한 곳인데 랑랑별의 모습은 소박한 시골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랑랑별 사람들은 왜 이러한 소박한 시골의 모습을 원했나요? 그거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 때문에 이 환경이 병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그 후손들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생산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말고 안전한 먹을거리,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2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해요. UCC 동영상이 되겠죠. 팻말, 포스터 등과 같은 캠페인 홍보물을 만들어 농업의 중요성을 알려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활동, 실내 원예 활동 등 다양한 농업 활동을 체험해요. 그 다음에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해요. 그리고 이 2단원에서 공부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아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 농업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농업 체험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그 농사꾼이셔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주말에 그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렇게 농업 체험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러한 활동을 못 하는데 예전에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할아버지 농사 일을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2단원을 공부하면서 이 친환경 농업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2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에 간단한 만화가 나오는데 랑랑별 때때론과 같이 환경과 관련한 책을 읽다 보면 지구가 곧 망해서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들어. 하지만 랑랑별처럼 원시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건 싫어.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교과서 28쪽 왼쪽 중앙 부분에 나와 있죠. 미래의 후손들이 자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사람들도 자연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발전.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성장시키면서 환경도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을 텐데 최소한으로 환경을 훼손하지 말자. 최소한으로만 훼손하자. 이런 얘기가 돼 있죠. 왜냐하면 현재의 사람이 그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오염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의 지문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 합쳐서 농축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화학비료, 농약, 사료 첨가제 등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서 토양오염,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와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의 자원을 이용하여 농축산물의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연의 자원, 즉 우리가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생성된 그러한 거름을 이용하면 환경 오염도 시키지 않고 농산물도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요즘 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러한 농업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벼농사를 지을 때 그 잡초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논에다가 그 오리를 이렇게 풀어놔서 오리가
그 잡초를 뜯어 먹게 하는 방법도 친환경 농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 알기입니다. 교과서 28쪽 맨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농약과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니 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지만 하천이 오염되고 토양이 거칠어졌어요. 우리 후손들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이젠 토양에다가 이젠 뿌리면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토양으로 스며들고 그러면서 농약 그러한 성분과 같이 이제 물과 희석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그 물이 이젠 하수구나 이런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젠 하천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생산량도 늘리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환경 보호를 생각하고 있어요.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하시는군요. 어떻게 하면 농축산물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이 필요한 이유. 생산량도 늘리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농축산물은 결국에는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네 번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 그 자손들, 즉 여러분들의 나중에 딸이나 아들 이런 후손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꼭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태어날 미래 세대들한테도 좋은 지구 환경을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꼭 친환경 농업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도입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짧게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실가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